다른 사람이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도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반드시 좋고 저건 안 좋고 이건 아니고 그런 치료적인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에비던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네,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골반 쪽에서는 오테페시 의사 중에 이제 그린만이라는 분이 이제 좀 정립을 좀 시켜놓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심피시스, 푸비스, 푸빅 심피시스 이제 치골결합 쪽과 이제 천장관절 쪽 그리고 장천관절을 이렇게 나눠서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골결합 상하방의 어떤 전이 그리고 천장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톨전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약간 회전되면서 틀어진 경우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장천관절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장골의 변이 뭐 안테로 로테이션, 포스테 로테이션 또는 카이로프락틱에서는 AS, PI 뭐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근데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이포 모빌리티, 그러니까 움직임이 제한된 관절에 대한 치료의 개념이 있고요. 근데 이 과가동성으로 불안정한 관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개념의 치료보다는 이제 포지셔널 폴트라고 해서 이제 멀리건이 얘기하는 위치 이상 뭐 그런 것들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서사이즈 위주로 이제 스타빌리제이션 엑서사이즈 안정화 운동으로 이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이제 우리가 15, 저까지 합쳐서 16명인데 지금 16명이 다 접속은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이 네. 아, 네. 예, 머리만 보입니다. 네. 박진희 선생님하고 김준 선생님 두 분은 머리만 좀 보이고 네. 뭐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 컴퓨터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그, 그 요추의 이제 변이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제 요추의 무브먼트와 관련된 디스펑션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타입 1, 2, 3를 얘기를 했었는데 디스펑션은 타입 1, 2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는 뉴트럴 메커니즘이고 타입 2는 논 뉴트럴 메커니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콜리오시스 같이 측만이나 뭐 이렇게 허리가 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랫분절에서 이 특징적으로 틀어진 한 분절이 틀어진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게 논 뉴트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리스팅할 때 FRS, ERS라는 명칭으로 리스팅을 했습니다. FRS는 플렉션, 로테이션, 사이드 밴딩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FRS 디스펑션 그러면 파셋의 한쪽 면, 양쪽 파셋 중에 한쪽 면이 위로 올라가서 안 다치는 익스텐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나타나겠죠. 슈페리어로 올라갔으니까 뒤로 젖히면 인페리어로 내려와야 되는데 열린 상태에서 안 다쳐요. 그렇죠? 한쪽만 만약에 FRS 라이트라고 하면 왼쪽이 플렉션, 라이 사이드 밴딩, 라이 로테이션 돼 있으니까 왼쪽 파셋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면 오른쪽 파셋 조인트는 정상. 오른쪽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마음대로 되고 왼쪽은 벌어진 상태에서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RS 라이트 그러면 뒤로 익스텐션 하면 왼쪽이 파셋 조인트가 다치지 않아서 통증이 나타나는 네, 그게 FRS 변이라고 했습니다. ERS 변이는 익스텐션,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이 한 방향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파셋이 클로징 되는 내려와서 열리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오프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숙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FRS 라이트, ERS 라이트 그러면 익스텐션, 라이 사이드 밴딩, 라이 로테이션 오른쪽 파셋 조인트가 닫혀 있는 상태에 그래서 숙이면 오른쪽 파셋 조인트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파셋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숙이면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겠죠. 오른쪽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왼쪽만 열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머슬 에너지 테크닉과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벌리고 닫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만약에 L4-5에서 FRS나 ERS 변이가 생긴다면 네, L4-5에서 FRS, ERS가 생기면 그 위쪽 라인에서 그 위쪽 요추에서는 이제 그룹 디스펑션이 이제 세 분절 이상이 그룹 디스펑션은 뉴트럴 메커니즘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룹 디스펑션은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라이 사이드 밴딩 되어 있으면 로테이션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 털이 젖혀진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 하면 왼쪽이 튀어나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하면 왼쪽 튀어나오고, 왼쪽 사이드 밴딩 하면 오른쪽 튀어나오는 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변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척추 측만증 엑스레이를 딱 보면 그런 그룹 디스펑션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어떤 모터 유닛, 어, 모터 뉴런이라고 그러죠. 신경세포가, 네, 척추에 있는 신경세포가 근육을 담당을 하는데, 하나의 섬유가 작게 담당하는 것과 많이 담당하는 것. 한꺼번에 많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이거는 힘쓰는 근육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번에 왕창 힘을 쓸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쓰는 그런 우리 턱걸이 하는 근육, 아니면 100m 달리기 하는 근육. 그런 네. 근육들은 우리 무산소성 근육이고, 네, 화이트 계열의 근육이 있다. 그리고 페이징 머슬이고, 어, 패스트 트위칭 머슬, 뭐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위상성 근육. 그리고 신경 섬유가 조금 조금 이렇게 그 조절하게 돼 있는 것들은 자세성 근육들이고 유산소 개념의 근육들이다. 그래서 슬로우 트위치 머슬이다. 레드 타입의 머슬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머슬 에너지 테크닉과 관련된 머슬 스핀들 얘기했고 골지 텐던 오르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머슬 스핀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레시프로칼 이니비션, RI 기법을 얘기했습니다.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은 바이셉스 컬, 만약에 바이셉스 컬 한다면 이때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은 우리가 아령을 들고 당기잖아요. 당기면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이 힘을 쓰는데 상완 이두근이 힘을 쓰면 반대쪽에 있는 상완 삼두근은 억제성, 힘을 빼게 됩니다. 그게 레시프로칼 이니비션. 만약에 상완 삼두근에 제가 뭐 어딘가에 부딪혀서 여기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해서 이제 스파즘, 근육이 썽이 났어. 그걸 내가 풀겠다라고 하면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으로 바이셉스를 상완 이두근을 아이소메트리 등척성 수축으로 힘을 쓰게 하면 자 관절 움직임은 없죠. 움직임은 없는데 근육이 힘을 썼어요. 바이셉스 힘을 썼어.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트라이셉스는 억제성으로 힘을 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급성기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지나서 만성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트라이셉스를 바로 우리 힘을 쓰게끔 해서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트라이셉스 역할을 어떻게 해요? 펴는 거죠. 엘보 익스텐션이 트라이셉스 역할이니까 내가 팔을 구부려서 트라이셉스가 자극이 오는 위치에서 멈춰요. 거기서 팔을 펴는 동작을 힘을 쓰게끔 하고 이때 강하게 힘주면 안 되겠죠. 가볍게 힘을 써서 트라이셉스의 근육이 머슬 벨리, 근육 부분이 힘을 쓰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힘줄 부분이 자극을 받겠죠. 그쪽 편 힘줄 부분에 있는 골지 텐던 오르간이 자극을 받으면 이 상완 삼두근을 억제 패턴, 이제 힘을 빼게끔 합니다. 그게 우리는 포스트 아이소메트릭 릴렉세이션이라고 수축 후 이완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2강 PPT를 여기까지 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3강이 되겠습니다. 3강은 자, PPT를 열게요. 잠시만요. 음. 자, PPT 보이시죠? 자, 오늘 3강 이제 질환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디스크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내용의 깊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은 그냥 PPT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PDF는 그냥 참고 자료처럼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펀메드나 이런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또 좋은 정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글에서도 이제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요즘은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검색한다고 치니까 AI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일단 가볍게 그 해부학을 얘기는 할 겁니다. 언급은 이제 뭐 깊은 수준까지는 안 하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좀 깊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봅시다. 해부학. 일단 그 우리가 버테브라가 있습니다. 척추, 요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 바디, 몸통 사이즈를 보면 점점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어, 여기 척추관입니다.
스파이널 캐널 이쪽으로 우리가 신경이 왔다 갔다 신경 다발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네, 그리고 극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요추는 극돌기가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횡돌기가 되게 짧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추의 파셋 조인트는 거의 완전 90도는 아니고 거의 90도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어, 요추가 전만이 되어 있잖아요. 전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L5, 4, 3가 이렇게 되어 있고 4는 바디가 요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파셋이 열리고 닫히는 방향은 네,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열리고 닫히는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멀리건 MWM에서는 파셋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의 방향을 아이볼 눈동자 쪽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소라식 흉추에서는 눈동자 방향 그러면 대충 한 60도 정도 위쪽에서는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직으로 쓸 거고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의 어퍼 서비클 쪽 이제 C0, 1, 2 이쪽으로 가면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갈수록 이렇게 내려갑니다. 룸바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파세 조인트 방향은 우리가 굳이 각도를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볼 방향 이 정도 해놓으면 치료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세 조인트 방향 그래서 거기에 발을 올릴 건데, 네, 오른발 돌리는 위에서, 어디서 네, 자 여기서 발가락을 밑으로 음소거를 돌립니다. 해주실까요? 제가 지금 네. 자, 요추 인대입니다. 인대는 이제 우리가 큼직하게 그냥 전종인대하고 후종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보면 후종인대는 뒤쪽에서 이제 디스크를 막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약간 퍼져요. 그죠? 십자 형태로 퍼집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막고 있고, 그래서 후종인대가 뒤쪽에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뒤로 탈출되더라도 이 후종인대를 정확하게 밀고 나가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풍선이 있어, 풍선. 풍선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운데를 누른다고 탁 누르면 정확하게 내가 가운데를 딱 눌러서 이렇게 양쪽으로 봉긋하게 되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죠? 탁 누른과 동시에 옆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후종인대가 이제 가운데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가 가다가 후종인대에 막혀서 옆으로 터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전종인대는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뒤로 젖히면 얘가 스트레치 되면서 딱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젖히는 걸 막아주는 거고 후종인대는 앞으로 숙일 때 저항 장치가 어느 정도 되고 디스크가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파세 조인트가 이제 요추는 파세 조인트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추는 뒤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 얘가 지금 여기가 바디가 앞쪽이죠.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뒤쪽이고 그래서 어,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라식 흉추는 반대로 돼 있어요. 흉추는 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추는. 그래서 흉추는 회전을 하면 스피노스 극돌기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추는 이렇게 뒤쪽을 바라보고 요추는 뒤쪽을 바라보고 이 회전의 축 자체가 이 파셋 조인트 연장선을 끄면 이렇게 원이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이 회전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얘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SP가 이렇게 돼 있어서 회전의 축이 SP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 이 바디 추체가 많이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고 얘는 별로 안 움직여요. 얘는 별로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흉추는 이제 회전이 이게 파셋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흉추는 회전하면 바디 위에 축이 놓이게 됩니다. 바디 위에 축이 놓이고 그러면 SP 그러니까 흉추는 바디 위에 축이 놓이고 얘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흉추는 틀어진 걸 확인할 때 SP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룸바는 축이 여기 이렇게 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SP의 움직임이 안 커요. 그래서 SP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SP를 가지고 룸바의 회전을 확인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리고 SP 위에 이제 회전의 축이 놓이기 때문에 바디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룸바는 이 바디 밑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바디가 추체 바디가 디스크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가 회전하면서 틀어지면서 디스크를 찢어요.
그래서 어, 위쪽으로 가면 위쪽 레벨 L1, 2 정도 되면 요렇게 이 파셋이 요렇게 벽이 돼서 이제 회전이 작게 일어나고 L4, 5부터는 얘가 옆으로 활짝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벽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바디가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요추는 4, 5번과 5번, 1번에서 이 바디 움직임이 바디의 전위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4, 5번, 5번, 1번에서 디스크 병변이 잘 일어납니다. 요추 위쪽으로 가면 얘가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닫혀요. 네. 그래서 회전할 때 부딪혀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 있고 여기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요. 내려갈수록 이렇게 펼쳐지고. 음.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려나?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 올라갈수록 얘가 네, 좀 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쵸? 좁죠? 네. 음, 네, 그래서 룸바 요 파셋 조인트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리치 의사들도 잘 몰라요. 도스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어디 제가 다닌 교육이 4,000시간 이상 교육을 다녔는데 아직도 룸바를 평가할 때 이 SP 회전된 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강사들 중에서 많더라고요. 룸바는 SP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치료할 때는 SP를 걸어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네. 그다음 이제 룸바에서 중요한 관절은 인터바디, 이 추체 사이 관절, 뭡니까? 디스크가 있는 관절. 음. 후관절 파셋 조인트도 관절이고 디스크가 있는 부분도 관절이죠. 연골성 관절인 거죠. 그래서 그 추체 사이 관절에서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 가운데 수액이라는 젤리 덩어리가 딱 있죠. 동그란 젤리 덩어리가 딱 위치하면서 얘가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사이 간격이 크면 완충을 훨씬 더 잘할 거고 이 움직임도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마다 안에 있는 젤리 수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이렇게 약간 미끄러진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간공 뒤에 있나? 네. 여기 이제 여기 인터버테브럴 포라멘 이제 추간공이란 척추 사이 구멍이죠. 이제 이쪽으로 신경이 빠져나오고 퇴행성이 진행되면 이 뼈에서 뼈가 자라죠. 이렇게 뼈가 자라요. 여기서도 뼈가 자라. 그래서 이 공간이 자꾸 좁아져요. 어, 그리고 어, 여기서도 이제 뼈가 이렇게 자라게 되죠. 이렇게 자라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사이가 이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사이도 멀어지겠죠. 그래서 공간이 커집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 자체가 커집니다. 얘가 뼈가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차니까 얘가 약간 눈사람처럼 팔자 형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걸 엑스레이에 이렇게 보이면 이제 이걸 이제 단축구멍 변형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증상에서 특히나 서비클 목에서 이제 이런 단축구멍 변형이 좀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음, 네, 뭐 이런 인대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음, 아, 기능 해부가 그래도 인대 부분은 잘 하진 않을 텐데 이제 SP 사이에 인대가 있고 SP 바깥쪽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대들이 이제 얘가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뒤로 얘가 확 젖혀지면 이 인대가 사이에서 찝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액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래 수액이 뭐 동그랗다는 게 아니고 이 얘를 싸고 있는 이 섬유륜 자체가 이 수액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죠. 풍선 껍데기입니다. 풍선 껍데기. 물주머니. 예. 그러니까 축구공이 동그란 이유는 안에 공기가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가 동그라니까 동그란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 섬유륜이 이 수액을 동그랗게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뭐 한 20장 가까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얘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싸서 나갑니다. 그래서 회전 네, 이제 어떤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 방향에서 좀 취약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들이 엇갈리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압력이 아니죠. 이제 신장력과 압박했을 때 압력 그런 데는 좀 잘 버티는데 회전력에서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뒤로 자치면 익스텐션하면 수액이 앞쪽으로 밀리고 앞으로 숙이면 수액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는데 이 섬유륜이 찢어져 있거나 하면 훅 뒤로 펴져 나갈 수 있겠죠.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액이 있고요. 수액은 젤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 젤리는 수분이 많아요. 수분은 이동성이 좋죠. 삼투압 많이 들어보셨죠? 삼투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냐? 이게 종판인데 척추 종판 얘가 구멍이 송송송송 있어요. 그래서 이 수액에 있는 수분이 여기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눕잖아요. 누우면 중력이 제거된 상태가 되면 이제 수분이 바깥쪽에서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어떤 치료를 견인치료 아니면 감압치료 많이 하죠. 그러면 얘를 이 뼈를 이렇게 당기게 되죠. 위아래로 당기게 되면 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수분이 바깥쪽에서 모이게 되죠. 물론 이제 퇴행성이 진행되면 이제 투과성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얘도 이제 뼈 쪽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혈관들이 분포하면서 혈관에서 혈장 성분들이 수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그렇게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디스크 수액도 그렇고 이제 우리 무릎 관절이나 관절에 있는 그 연골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에 저항한다. 이렇게 눌리면 압력이 이렇게 가니까 얘가 밀려요. 밀리면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저항을 하겠죠. 버틸 수 있는 만큼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저항. 만약에 이 수액에서 퇴행성이 진행돼서 수분이 쭉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을 유지하는 건 수액의 수분량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분이 빠졌어. 빠지면 그러면 추체가 납작하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섬유류는 볼록 튀어나옵니다. 이 튀어나온 게 아까 추간 공간에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얘 뒤쪽에서 그 후종인대가 또 막고 있는데 후종인대도 같이 흐물흐물 쭈글쭈글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퇴행선으로 납작해지면서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온 것 자체가 신경을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 협착증이 생기니까 앞으로 숙이면 뒤쪽이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왔던 게 숙이면 팽팽해지죠. 팽팽해지니까 공간이 확보가 돼요. 네.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꼬부랑 할머니 잘 못 보죠. 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지팡이 짚고 꼬부랑 할머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과거보다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 우리 한 8, 90년대의 할머니 때보다 지금 시대의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기 나이에서 한 20살 정도 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다. 젊게 살고 있고 생각도 젊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1인데 31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 51라 그러면 사람들 다 놀래요. 네. 자, 해본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이제 요추의 근육과 신경이라고 사실 얘기했는데 사실 이 그림 보면 갈비 사이 신경이 보이면 이 갈비뼈는 요추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갈비뼈 흉추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앞쪽에 우리 소아스 근육들은 또 앞쪽에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어, 흉추의 모습과 요추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척수가 여기 있고 척수의 이 회색 부분이 있죠. 나비 형태. 얘가 회백질. 그리고 바깥쪽이 백질입니다. 회백질은 신경원이라고 신경세포가 있는 쪽이 회백질이고 이 바깥쪽 백질이라고 하는데 백질은 신경원 세포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뇌로 올라가는 그 신경줄기들이죠. 그래서 축삭이라고 합니다. 신경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신경의 다발들이 예, 이제 연결된 게 이제 요
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백질은 신경의 이제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 그거는 상식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백질에서 이제 섬유 다발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빠져나가서 근육으로도 가고, 뒤쪽에 여기는 파셋 조인트가 있는 쪽입니다. 파셋 조인트로도 신경 다발이 가고, 앞쪽에 근육으로도 가고, 갈비 사이 신경으로도 가고, 보면 가다가 피부로도 가죠. 네, 피부로 갔으니까 피부는 운동신경이 아니겠죠. 감각신경이겠죠. 근육으로 간 건 근육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앞쪽이 어디예요? 바디 있는 쪽이 앞쪽이죠. 여기가 앞쪽입니다. 여기가 뒤겠죠. 그러면 앞쪽으로 이 신경세포의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운동신경이에요. 뒤쪽으로 가는 게 감각신경입니다. 물론 여기서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합쳐진 애들이 여기서 이제 감각신경도 가고 운동신경도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슬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같이 이렇게 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감각신경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면 이 감각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육에는 근육에 있는 감각들이 올라가고 또 앞쪽으로 해서 수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들이 또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우리 여기 근육이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긴장하면 신경을 압박하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통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피부 쪽으로도 이제 신경이 이렇게 오니까 이 피부를 잡고, 제가 꼬집듯이 손톱으로 꼬집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스킨 롤링 하죠. 스킨 허리 쪽 뭐 근육 푼다고 이렇게 스킨 롤 막 이렇게 하면 이런 피부 쪽 신경들이 당겨져요. 그러면 신경이 스트레치 됐다가 당겨졌다 놔졌다 당겨졌다 놔졌다 하면 이 신경의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 치료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에비던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식처럼 알아야 되는 거, 교감신경절. 교감신경은 어디 있죠? 교감신경은 흉추에 있습니다. 흉추에서 교감신경이 나오고요. 교감신경이 뭐예요? 교감신경은 몸을 예민하게 하는 신경을 교감신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교감신경은,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라고 해서, 미주신경 어디로 나와요? 이 주굴라 포라멘이라고 이제 후두부 서브옥시피탈 영역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쪽으로 빠져나오고, 그게 이쪽에 빠져나온 미주신경이 내장기관을 다 담당을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미주신경도 나오고, 그 주굴라 포라멘 쪽으로 미주신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안면신경도 그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히면 미주신경도 막히고 안면신경도 눌리게 되어서 어, 안면신경도 눌리게 되어서 이제 안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미주신경이 이쪽으로 나오고, 또 하나의 그 부교감 신경은 청골 쪽으로 나옵니다. 네. 청골 쪽으로 나와서 이제 얘는 그 생식기관 쪽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게 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아드레날린하고 에피네프린은 동일한 겁니다. 어, 어, 그, 알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음, 네. 일단 교감신경 말단에서 이제 그 에피네프린 말고 다른 게 또 나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이제 준비를 안 해서 머릿속에 가물가물하네요. 네. 어쨌든 이 흉추에서 이제 그 교감신경이 분포되고, 거기서 이제 몸을 예민하게 하는 신경들이 나온다. 그리고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은 대표적인 게 미주신경. 그래서 목을, 이 서브 옥시피탈 쪽을 이완을 잘 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질 수 있다. 네,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디스크 병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헤르니에이티드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HIVD. HIVD 그러면 이제 HIVD 얘기는 이따 할게요. 자, 제 옛날 환자 사진인데, 자, 이 사람 사진을 보면 그냥 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얼추 그 요추의 점마는 대충 형성되어 있고, 크게 뭐 엑스레이상에서 우리가 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4, 5번 사이 간격과 5번, 1번 간격을 봤을 때 5번, 1번 간격이 훨씬 좀 좁아져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볼 수 있고, 뭐 이 사람은 허리 통증 때문에
온 분이라서, 그리고 다리가 저려서 오신 분이라서 얘는 일단은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MRI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MRI를 가져왔더니 자, L5S1 네,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만큼 튀어나오니까 이 간격이 얘랑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서울대 재활의학과에 있는 모 교수님이 막 이런 얘기해요. 앞으로 숙이지 말라. 뭐 허리를 무조건 뒤로 젖혀라. 뭐 그런 얘기를. 그 맥켄지 엑서사이즈라고 디스크와 관련된 대표적인 운동 치료가 맥켄지 엑서사이즈인데 맥켄지 엑서사이즈의 대표적인 운동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맥켄지 엑서사이즈 그러면 그냥 팔을 바닥에 짚고 이제 뒤로 이렇게 젖히는 스핑크스 동작. 어, 필라테스에서 스완 동작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하면서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동작이죠. 그게 대표적인 동작이에요. 근데 맥켄지에서도 숙이는 동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숙이는 동작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사람 튀어나와 있는데 허리를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셋이 이렇게 여기 파셋이 내려오겠죠. 내려와요. 그러면 이 뒤쪽 이 추체관 관절이잖아요. 추체관 관절 앞쪽은 벌어지고 뒤쪽은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 얘 꼬집겠죠. 찝어요. 찝으면 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무조건 젖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견인은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위쪽, 아래쪽 당겨주면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얘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음압 때문에 얘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로 젖히는 동작들은 하면 안 돼요. 음, 어.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번 1번에서 이제 S1이니까 5번 1번이라고 하죠. 5번 1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튀어나온 게 자, 왼쪽 L 적혀 있죠. 자, 여기는 P 적혀 있죠. MRI를 볼 때 우리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 이제 이쪽이 왼쪽입니다. 왼쪽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아까 척수가 요거고 여기 척수에서 신경이 어디로 빠져나 여기로 빠져나가죠. 이리 빠져나가는데 얘는 공간이 넓은데 얘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공간이 엄청 좁아요. 공간이 좁아서 이쪽에서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음, 뭐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 하얗게 됐죠. 약간 변성된 멀티피두스 다혈근이 여기 있죠. 다혈근 대표적인 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에 문제가 온 사람들 보면 여기가 되게 하얗게 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볼 수 있고 자, 요거 장요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HIVD 그러면 헤르니에이티드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그럼 HIVD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통칭한 거예요. 그냥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튀어나왔다 이 얘기고 HMP라고 하죠. HMP는 헤르니에이티드 뉴클레우스 펄퍼서스 그러면 수액이 빠져나왔다 해서 HMP라고 합니다. 두 개. HIVD가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디스크 병변을 다 포괄하는 진단명이다. 그래서 HMP는 뉴클레우스 펄퍼서스 수액이 헤르니에이티드 허니아라고 하면 이게 탈출 뭐 탈장 할 때 허니아를 씁니다. 그래서 헤르니에이티드 그래서 수액이 빠져나온 걸 우리 보통 그냥 HMP라고 합니다. HMP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뭐 신경을 누른다든지 뭐 그렇게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볍게 튀어나온 걸 우리 보통은 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튀어나온 상태를 벌징, 팽윤된 상태. 그래서 뭐 프로투전, 프로랩스, 익스트루전, 시퀘스트레이션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임상에서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하고 보통 그냥 벌징 됐느냐, 뭐 벌징 됐다, 뭐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징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이 벌징에서 이 정도 돼버리면 사실은 도수치료 영역으로 안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에서 MRI 찍었는데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하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 신경 그 성형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 뒤에 이제 그게 좋아지면 이제 도수 치료하는 쪽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환자들은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많이 튀어나온 경우들은 어, 잘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터져 나와서 운이 나쁘면 이 터져 나온 게 이 너버 파이버 신경 섬유를 이렇게 덮쳐요. 이게 신경 섬유 껍데기에는 이 지난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신경 종말, 프리너브 엔딩이라고 노시셉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해 수용기가 많아서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훅 이렇게 덮치게 되면 이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터져 나오면서 이 벽을 따라서 이게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벽을 따라서 흘러내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연적으로 수술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저도 한 건 봤어요. 한 건. 그 굉장히 오래된 환자인데 벌써 한 15년쯤 전에 봤던 환자인데 키도 크고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벽을 따라서 흘러요. 이 벽을 따라서 흐르면 그런 경우 이런 거에 치약처럼 생각하면 돼요. 치약 탁 짜면 짰을 때 되게 굵직하잖아요. 우리 아침에 치약을 어디 이렇게 짜놓고 저녁 때 갔다 와봐요. 그러면 치약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얘가 납작해져 있어요. 얘가 수액이 터져 나왔는데 벽 따라 흘러내리면 처음에는 두툼한데 얘가 치약 생각하면 돼. 말라요. 네, 속에서.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죠. 물론 이제 수액이 빠져나왔다는 거, 섬유륜이 균열이 있다는 거, 섬유륜이 찢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섬유륜 자체에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오늘 그런 염증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그러드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이 섬유륜 쪽으로 벌징돼서 튀어나오는데 얘가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자, 이걸 이제 숄더 타입이라고 합니다. 신경 다발이 이렇게 있고 신경 다발 바깥쪽으로 해서 이 튀어나온 경우. 그리고 이걸 숄더 타입. 그리고 숄더 타입은 그쪽 방향으로 기울면 그쪽 방향으로 기울면 얘가 신경 섬유가 밑으로 처지면서 얘를 압박을 해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통증을 피하려고 반대쪽으로 기울여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걸 팔이라고 생각하면 팔 아래쪽 겨드랑이 쪽이죠. 그래서 엑실러리 타입. 엑실라가 애과 겨드랑이라고 어, 번역이 되죠. 그래서 엑실라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기울면 통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 기울면 얘가 눌려서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튀어나온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네, 요분은 아, 며칠 전 환자입니다. 25년 9월 22일 며칠 전 환자죠. 그래서 이분은 왼쪽으로 엄청 저려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게 요추 4번이죠. 4번 뼈가 자 지금 요추는 아까 얘기했듯이 SP는 회전을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SP에 회전 중심이 있어서 그래서 요추는 회전된 걸 뭘로 보냐면 여기 동그란 거 보이죠? 좌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 동그란 게 안으로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보고 회전을 봐요. 이제 이 사람은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이제 간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갔죠. 이분은 그 위장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요게 아마 위장이 싶은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뭘 먹을 수가 없죠. 뭐, 왼쪽으로 가스 찬 것도 잘 안 보이니까 가스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기 가스가 모였다는 건 변이 여기 차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4, 5번 디스크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몸을 쭉 기울여서 왜 안 지워지지? 네. 우측으로 몸을 기울여서 이 통증을 이제 줄이려고 한. 어, 네. 그래서 아까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기울여서 통증을 줄이려고. 그래서 어, 똑바로 서면 엄청 저려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 왔을 때부터 아주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환자. 네, 통증이 없어지면 일단 자연스럽게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이쪽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몸 자체도 앞쪽으로 이렇게 허리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운데 쪽으로 튀어나온 경우.
아니,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양쪽으로 이제 영향이 가겠죠. 한쪽으로 튀어나오면 한쪽 그쪽에서 4, 5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제 보통 5번 신경근이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5번, 1번에서 5번 여기가 L5죠. 그리고 여기가 S1이고 여기서 누르면 이제 보통 S1 너브가 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우리 이 신경 다발, 이 마미총이라고 하는데 마미총이 눌리게 되면 마미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마미증후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회음부 쪽 기능이 다 떨어져요. 항문 관략근, 뭐 요도 관략근 뭐 이런 것들이 자기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줄줄 새요. 요실금, 변실금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는 어, 바로 MRI 찍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죠. 그렇게 의사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막 치료하려고 하는데 뭐가 막 잘 줄줄 새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자, 뭐지? 자, 어, 뭐가 안 맞네. 자, 그, 자, 중심화 현상과 말초화 현상이 있는데, 중심화, 통증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심화입니다. 그 다음 통증이 점점 내려오는 거. 이걸 말초화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대체의학 하시는 분이, 이제 환자분이 그래요. 대체의학 하시는 분이 그런데요. 이 통증이 점점 내려와서 내려오다 보면 발바닥 용천열을 뚫고 통증이 바깥으로 나간대요.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낫는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에요. 통증이 좋아지면, 디스크성 통증이 좋아지면 통증은 점점 올라가서 다리에 이 방사통은 없어지고 오히려 허리 통증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중심화로 가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뭐 어떤 환자 이래요. 선생님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요. 이거 나쁜 거예요. 잘못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 아픈 거 줄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앞쪽으로 우리가 몸을 숙이면 수액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밀려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뒤로 젖히면 수액이 앞으로 가죠. 이걸 이용한 치료가 맥켄지의 대표적인 엑서사이즈라고 했습니다. 이 움직임 우리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서 우리 잠깐 쉴게요.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21분인데 7시 26분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켜주세요. 아직 세 분 안 키셨어요? 아니, 교수님, 저기 화면을 켜면 계속 줌이 다운돼서, 네네. 아, 예, 저 출장 그래요? 중인데, 예,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디스크 HMP, 네, 디스크가 탈출된 수액 탈출증을 생각할게요. 수액 탈출증의 원인. 어, 대체적으로, 자, 서서 이렇게 숙이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제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들. 햄스트링이 짧으면, 사실 햄스트링만 짧지 않아요. 사이팅 너브도 같이 짧아요, 자구신경도. 근데, 어쨌든 이 뒤쪽에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들은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할 때 그 유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룸바에서 허리에서 과한 움직임이 일어나요. 얘 대신에 허리가 많이 구부정해져요. 우리 앞으로 숙이는 동작, 롱시팅, 다리 뻗고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할 때 햄스트링 짧은 사람들 허리가 구부정해지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뭔가 들 때 이 허리가 많이 늘어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수액은 뒤로 더 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물건 들다가 특히나 또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 회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런 자세, 우리 매니플레이션, 카이로프락틱에서 이제 로테이션 테크닉들을 할 때 이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가 되면 사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가 파세스 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소리는 훨씬 더 잘 나요. 그런데 목적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파세스를 움직이는데 목적을 두고 이게 잘못 지금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들이 전체가 다 비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어떤 디스펑션이 있어서 로테이션 테크닉을 써서 회전을 시킬 것 같으면 그 부분에만 한정시켜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글로벌하게 쭉 회전시키면 우두두둑 소리는 잘 나겠죠. 소리는 잘 날 수 있는데 그때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자 100명 잘 치료하다가 한 명 터져버리면 그냥,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하다가 디스크 터져버리면 배상금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거의 조 단위로 돈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네. 뭐, 어, 뭐 위험 인자로 이제, 음, 네. 뭐 이제 요거 봅시다. 내인성 요인 중에 L4-5-5SO 분절에서 굴곡 회전 전단력 부담이 크고, 이제 L5-S1에서 파셋 조인트가 많이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다쳐요. 그리고 이 정션을 우리 정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정션 그러면 CT 정션, 서비컬과 소라식 정션, 소라식 룸바 정션 뭐 이렇게 연접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접 정션 이 부분에서 손상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 휴대폰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으면 여기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정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선되면 단선되면 항상 이런 데서 단선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션에서 이 우리 연접되는 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전들은 우리가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PDF에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서 시간 너무 뺏길 것 같아서 직업적 중에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직업하고 또 관계가 많은데 바이브레이션, 이 진동에 대해서 되게 디스크는 진동에 취약해요. 그래서 어,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도로에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뭐 이렇게 땅 파는 그런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 디스크에 취약합니다. 그런 거 아시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심부 안정근들이 약하면 이제 디스크가 문제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관련된 걸로 우리는 코어 운동을 꼭 얘기를 하죠. 코어 운동도 잘 시켜야 됩니다. 네. 그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디스코제닉 로백 페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얘기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디스크성 요통. 디스크성 요통은 아까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라디에이팅 페인 그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요통입니다. 허리가 아픈 거.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디스코제닉 로백 페인, 디스크성 요통은 추간판 디스크에서 기원하는 통증인데, 보통 이제 퇴행성 변화 또는 이게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했을 때 이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중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허리 가운데 허리가 통증이 나타나고, 다리로는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어, 디스크는 앞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숙이면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요.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에 그 유해 수용기가 발달돼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보통 앉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앉으면 아파요.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히면 오히려 증상이 완화될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했을 때 심해지고, 기침 재채기 하면 복압이 상승되면서 척추 압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그리고 발살바가 뭐냐면 우리 숨 꾹 참고 힘 주는 거, 응가할 때 힘 주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압력 주는 게 발살바라고 합니다. 발살바 매뉴버. 그런 압력을 주면 복압이 상승될 때 척추 내압도 같이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척추 압력이 증가되면서 통증이 나타나요. 자, 이쪽이 정상 건강한 디스크, 그리고 얘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퇴행성 디스크, 이제 건강한 디스크, 노란색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신경인데, 이 퇴행성으로 진행된 디스크에서 신경과 혈관들이 이 손상된 부분 쪽으로 신경과 혈관들이 자라죠. 그래서 이걸 내적 성장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경이라는 건 감각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을 전달하는 것도 신경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여기에 염증이 있거나 뭐 퇴행성이 심해지면서 염증성으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혈관도 자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여기 건강한 쪽에서는 신경혈관이, 이 섬유는 안쪽으로 안 들어가죠. 퇴행성이 진행되고 염증이 생기면 신경혈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침륜됐다고 표현하는데, 인그로스, 안쪽으로 자란다. 여기서 감각은 통증 감각, 유해 수용 감각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센스티제이션, 감작 현상이라고 합니다. 감작 현상은 센스티제이션, 센스티비티 뭐 그러면 민감한데, 민감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아주 무해한 감각. 우리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툭 건드려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걸 감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가 활성화될 때 감작 현상이 생긴다라고 센스티제이션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무해한 감각에서도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걸 이 센시티제이션이라고, 감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자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액 안에 신경이 자라게끔 해서 이 침류는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서 저자극에도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 뭐 이런 물질들인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뭐 하나하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해 수용기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해 자극 그 물질이 뭐 서브스탄스 P 아니면 프로스타글란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륜의 염증이 있을 때 이제 이 유해 수용성 자극이 활성화된다. 아, 중추 감각, 이제 통증은 아까 제가 그 척수 얘기하면서 감각은 뒤쪽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뒤쪽, 척수 후각 뒤쪽으로 감각이 가는데, 이 통증 자극이 반복된 말초에서 오는 반복된 통증 자극이 이제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 후각으로 가요. 계속 이게 계속 빈번하게 가면 어, 그 척수 후각으로 감각이 받아들여서 그게 다시 시상 위쪽으로 올라가요. 뇌로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면 중추 감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증이 올라가면 통증이 올라간 위쪽에서 이제 억제성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이제 뇌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빈번하게 통증이 올라가면 이제 위쪽에서 내려가는 억제성 자극을 못 해요. 그걸 중추 감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자체에서 이제 어,
이제 통증이 계속 유발되게끔 되는, 그래서 우리가 뇌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디스크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고 디스크 섬유륜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러면 염증이 발생하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 주변 조직들이 뻣뻣해진다든지 주변 조직들이 가딩 현상, 몸을 보호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디스크 쪽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증을 좀 앞으로 숙이면 이게 디스크가 눌려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그걸 피하는 동작들이 만들어져요, 몸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뻣뻣해지고 몸 아프니까 막 이렇게 뒤틀죠. 안 아픈 방향을 찾아서. 그런 것처럼 허리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자극을 받아서 후관절이나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통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균열된 부분, 이제 그 섬유륜이 찢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자극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신경이 자라니까, 그래서 혈관도 자라고 신경 섬유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염증 매개 물질들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악화시킨다. 네. 사이노버테브랄 너브까지 한번 얘기를 7시 43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노버테브랄 너브,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뭐 동 동척추신경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뭐 번역 자체가 자, 리커런트 메닌지알 너브라고도 합니다. 사이노버테브랄 너브, 이게 되돌이 수막신경, 메닌지알 수막, 이 경막 수막, 이렇게 신경을 싸는 막을 수막이라죠. 되돌아오는 수막신경, 되돌이 수막신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디스크 쪽에 이제 섬유륜에 염증이 발생하면 얘가 증식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디스코제닉 로백페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 되돌이 수막신경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L4 디스크에서 자극이 이렇게 가요. 가면 이렇게 타고 가죠. 가서 가는데 얘가 이 자극뿐만 아니고 다른 자극들도 이 중추에서 이 척수 이 부분에서 어디서 합쳐지냐, L2 영역에서 합쳐져요. L4의 자극이 L2 영역에서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이 L2 합쳐지는데, 그러면 L2에 있는 자극들도 이렇게 오겠죠. L4의 자극이 L2로도 가고 L3의 자극도 L2로 가고 L2의 자극도 L2의 자극도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L2의 자극 중에 어떤 게 서해부 쪽 자극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로 올라가요. 그래서 뇌를 한 바퀴 거치는데 뇌에서 어떻게 이 잘못 착오가 생기는 거죠. L4의 자극인데 L2의 자극처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허리의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난 건데 마치 느낌은 서해부 쪽이 아픈 느낌들이 드는, 이런 걸 이제 리퍼런트 페인, 리퍼드 페인, 리퍼드 페인이라고 합니다. 연관통, 관련통. 그래서 내장기의 문제가 허리에서, 아니면 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그 리퍼드 페인인데, 연관통인데, 이제 허리의 자극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허리가 안 아프고 서해부 쪽이 아프다든지 그런 걸 인식하게 되는 것도 이런 연관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이제 기원은 척추신경의 복측근 앞쪽을 얘기합니다. 앞쪽과 이제 회색 교통지, 회색은 신경 섬유 그 신경권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게 시작을 여기서 해서 어디를 지배하냐면 디스크 뒤쪽 후종인대 있는 부분, 그리고 디스크 뒤쪽의 섬유륜, 그리고 척추체 골막, 뭐 그런 부분들에 이 사이노버테브랄 너브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륜의 손상 염증이 생기면 우리 디스코제닉 로백페인, 디스크성 그 요통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 통각 수용기를 통해서 통각 수용기가 예민해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경과 혈관이 안쪽으로 자랍니다. 안쪽으로, 디스크 안쪽으로 디스크성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 전달 경로는 막 그냥 대충 그냥 도잘루트 갱글리온 그러면 뒤쪽으로는 감각과 관련된 그런 신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척수 후각으로 가는, 그래서 감각은 척수 후각으로 모여서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분절성이고, 비분절성은 이제 뭐 교감신경 줄기를 따라서 이건 L2 아까 얘기했던 L2 도잘루트 갱글리온 쪽으로 L2로 가서 수렴돼서, 그래서 L2 영역의 어떤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렴투사 이론에서 이제 디스크성 섬유와 체성구심성 섬유, 이제 서해부 고환 등의 이 연결된 부분들이 L2에서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뇌에서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연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그 하행성 조절을 통증이 심해지면 통증을 억제하는 조절을 뇌에서 해야 되는데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조절을 못 하게 돼.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증폭되는 기능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보통 그 겉에 나타나는 통증은 더마톰이라고 해서 피부절, 신경이 담당하는 피부 영역 있죠. 그 영역별로 아픈데 얘는 골격분절설, 뼈도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그런 영역 부분에 담당을 해서 이 피부하고 피부 피절과는 좀 맞지 않다. 보통 우리 디스크 HMP로 인해서 라디에이팅 페인이 발생하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오면 다리 쪽은 피절, 더마톰, 피절 영역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절의 감각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얘는 다르다. 얘는 허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 증상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네, 그 정도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스폰딜로라이시스, 분리증입니다. 분리증과 스폰딜로리스테시스는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가 분리되고 앞쪽으로 밀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디스크성 협착증과 동일한 어떤 증상들,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아직 시간 약간 남았거든요. 오늘 했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머리가 멍하죠 지금. 네, 뭐 했는지 사실 지금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 HMP,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얘들이 원인 인자들, 비틀림과 관련된 데서 이제 심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섬유륜이 수액을 싸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숙이거나 젖히거나 했을 때 수액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뒤로 튀어나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섬유륜에서 디스코제닉 로백 페인, 디스크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퇴행성으로 변화되거나 해서 속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신경이 인그로스, 안쪽으로 자라면서 신경과 혈관이 안쪽으로 자라면서 원래 정상 디스크는 신경 혈관이 바깥쪽에 있는데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근데 안에서 염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디스코제닉 로백 페인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핵심되는 신경이 사이노 버테브랄 너브, 리커런트 메닌지알 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커런트 메닌지알 너브가 디스크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위로 올려보내는데 이게 요통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L2에서 이게 수렴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L2 영역의 다른 증상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뭐 서해부 쪽 통증처럼 나타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 리퍼드 페인, 연관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거 그런 게 있으면 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뭐 다음 주 6시 10분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